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철거가 불가능하더라도 철거 판결 승소는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철거 판결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다 알더라도 이론상 철거 판결이 가능하면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541쪽에 나오고요. 원래 제목은 집합건물 일부 구분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 가능성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2017-204-247 판결이고요. 자, 보통 이 그림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땅이 있고 여기 건물이 딱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고 집합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은 집합 건물이 드문데 어쨌든 이 사안은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각 호실별로 매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 이 통으로만 매각이 되는 거다. 이러면은 이건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각 호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 호실별로 매각이 되는 게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죠. 각 호실별로 매각이 되죠. 자, 보통의 예를 써놨는데 보통의 예를 들어서 301호다. 여기 뭐 301호가 있겠죠. 이 정도에. 301호를 소유한다. 이렇게 가정할 때 301호의 소유자는 301호 그 자체,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그죠? 301호 그 자체를 전유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유 부분, and 그에 상응한 대지 지분권을 함께 보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지 지분권까지 함께 보유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온전한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301호를 소유한다면 이 땅의 일부 지분을 301호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런데, 이 사안은 독특하게 201호 소유자가 존재했는데 201호 이 전유 부분, 이 자기 건물만 소유를 했고 이 201호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토지 지분은 갑이 갖고 있었습니다. 201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권자가 갑이었어요. 자, 201호는 을이 소유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게 201호에 상응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당 재판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거기 나올 거고, 이걸 그대로 기초를 해서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에는 토지 공유자는 갑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겠죠. 뭐 301호 소유자도 있을 거고 302호 소유자도 있을 거고 뭐 이 구분 건물 이외의 소유자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갑도 마찬가지죠. 갑도 구분 건물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201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201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호에 상응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01호에 상응한 지분,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이 을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다. 예스. 승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여기다 요거 이겼다고 해서 요거만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다. 승소 판결 할 수 있다.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승소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한테 전부 승소를 하거나, 그런데 뭐 301호한테는 승소를 못 하겠죠. 301호에 상응하는 토지를 301호가 보유하고 있다면. 자, 그렇지 않다면은 또는 뭐 전부 동의를 받아서 다른 구분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결을 하고요. 실제 이런 판결은 많습니다. 철거가 실질적으로 집행 개시 요건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을이 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철거를 시키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전부 승소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거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음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201호 전유 부분 소유자는 201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권이 없어요. 201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없이, 그러므로 써주시죠. 갑이 승소한다는 건데 근거 없이 쓰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철거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갑은 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갑은 여러 대지 지분권자 중에 하나인데 대지 지분권자는 여러 명이 있겠죠. 301호 소유자도 있겠고 이 구분 소유자들이 대체로 갖고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보존 행위로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이 보존 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대지 지분권자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갑이 승소하게 된다는 말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보존 행위와 관련돼서 제 책에 써놨는데 대법원 2018-28752 판결을 보시죠. 전원합의체인데 자, 이런 판결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갑 여기 이제 을을 쓰겠습니다. 이 빠졌는데 여기 을이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야죠. 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토지라고 할 때 A 토지 이것도 A 토지 공부라는 거는 공적 자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는 갑과 을이 이 A 토지를 이처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한다는 거는 갑이 파란색인데 전부 점 찍혀 있죠. A 토지에 을은 검은색인데 전부 점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토지를 갑이 지분만큼 쓰고 이 전체 토지를 을이 지분만큼 쓰는 걸로 공적 장부 토지 등기부는 나오는데 실제는 갑은 못 쓰고 을이 전부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되면은 갑과 을이 각 2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갑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권리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하면 승소한다고 봤는데 요 전원합의 판결에서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는 안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갑과 을이 공유자인데 이 갑이 보존 행위가 인정되려면 을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을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존 행위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갑의 인도 청구가 인용되면 을이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갑이 전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소송 전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을이 전체적으로 혼자 썼던 거를 갑이 혼자 쓰게 되는. 그래서 보존행위, 인도 청구 자체도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과거 판결가 좀 이상했던 거긴 해요. 자, 그래서 인도를 인용하게 되면 갑이 독점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을이 과거에 독점 사용한 거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갑이 을에게 지분권에 의해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권에 의해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권에 의해서 방해 금지, 제거,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인도는 안 되죠. 인도를 하게 되면 갑이 독점으로 쓰는 꼴이 돼가지고 을이 독점으로 과거에 썼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해 금지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이거 쓰지 말아라. 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물건을 잔뜩 놨다면은 그거 치워라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금지, 제거, 예방. 자, 이 정도만 해당 재판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요거까지 가능하다. 요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인도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철거가 불가능하더라도 철거 판결 승소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 문제는 별개 문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